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우리 시바이누 올라갈 듯 하면서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맞고 두 가지 조건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한 이후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 시바이누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 이벤트 이후에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시바이누는 과연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지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세 가지 상승의 조건. 그 상승의 조건에 아직까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서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 면에 점들이 노란색 쪽으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방점을 찍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만족을 했고 두 가지는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매물대들이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시바이누가 거기에서 분명 예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그 흐름 한 번 더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분명 여기에서 그냥 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건데, 이 세 가지 조건 저 시무와 같이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단가 낮춰서 탈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시문 지금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끝까지 같이 하셔서 분명 수익 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였죠. FOMC 지켜보자. 아직은 이겁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연준의 파월이 했던 이야기, 지난번에 금리 인하는 없고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불안합니다. 시장의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는 그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12월 19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결정.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매수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매도할 때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커다란 파동에서 이전에 저점에 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손절을 하지, 손절을 그때는 못하고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 바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게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후의 흐름
확인하고 나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일봉상에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우선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죠. 라이브 방송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노동시장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단기간입니다. 단기간에 나타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좋아진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확인 지표가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는 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어떻게 나오면 좋으냐?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치보다 반드시 낮게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이 신문과 같이 함께 어디에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이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꼭 오늘 새벽에 어떠한 지표를 발표되고 그 지표가 발표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명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파월이 이번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는데 저 혼자 금리 인하 하고 외쳤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는지, 홀로 그렇게 외쳤는지 아실 겁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댓글에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죠. 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금리 인하를 외쳤던 거였고, 지금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연준에서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매파적 발언을 하든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에 금리 인하 결정을 했을 때 그때 12월에는 뭐 금리 동결 적으로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또 1월 달이나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적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믿을까요?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자기들 예측치가 안 맞는다는 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총재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 회의 중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 참 뭐라 할까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그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문제보다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걔들은 연준은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정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시바이누가 상승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지코인의 ETF죠. 야, 도지코인의 ETF가 과연 왜 우리 시바이노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계속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져 왔습니까? 기사나 뭐 이런 데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도지코인 ETF가 성공한다고 하면, 분명히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분명히 밈코인의 대장주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이등주인 시바이누가 ETF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시바이누도 크게 돈이 모이고 분명 우리 시바이누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나왔었고 그런 분위기를 다 조성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지코인 ETF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이 안 모입니다. 285만 달러, 4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VIP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이트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왜?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리고 제가 이 뭐 홈페이지를 못 보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상시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XRP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얼마나 모이면 목표가가 얼마 정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과연 얼마나 모이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민코인 대장주가 관심이 많고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시바인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초반에만 그렇게 모이고 후반 때는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이니까 좀 그렇지, 조금 중반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유동성 강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도 돈을 풀고 일본에서 돈을 풀고 중국에서 돈을 풀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 강화가 되죠. 유동성 강화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ETF에도 돈이 모일 수 있겠다. 자, 그런 돈이 모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바이누에 대한 ETF 기대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바이누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면 뭐 일제 약세다, 시장 조정 국면에 들어갔나, 조금 오르니까 그냥 난리였죠. 막 뭐 올라간다. 불꽃 랠리 임박 신호인가 뭐 99% 급락 패턴 반복 중에서 급락하고 나서 그냥 올라가는데 예전에 1800% 올라갔을 때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조금 올랐다고 막 기사에서 막 그냥 급등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떨어지니까 와,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급나가는 거 아니냐? 뭐 또 뭐 리플에는 리또석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일비 하시면 진짜 커다란 흐름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나무만 보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큰 숲을 보고 그런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바이누 그때부터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숲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1시간 봉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매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드린다고 했죠. 제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봉에는 매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때 한번 매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매수의 흔적이 없었고 여기에서 좀 올라가니까 매도하는 그런 흔적들만 좀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제가 매수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여러분 내가 고점에서 사서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그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받을 수 있는 것과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히든코인 드렸었죠. 이전에 히든코인, 롬바드 33%, 월드 리버티 21.35%, 넥스페이스 22.72% 전부 다 제가 팍스경제TV에서 다 나가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을 말씀드렸는데 7.7% 올랐죠. 자, 이번에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히든코인 관심의 이유는 첫 번째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바닥권 이탈하고 있다. 세 번째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바로 매수가 안 나갔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오늘 아침 8시 37분 나갔습니다. 분할 매수 땡땡부터 땡땡까지 매수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7분이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5%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싸게 사고 싶죠? 싸게 사고 싶으니까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이 타점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 타점을 말씀드리고 나서 5% 상승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 주고 있죠. 약간 조정 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때 매수를 해야 돼요. 이때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 다시 올라가다 빨간 봉을 쭉쭉 뽑아야 될 때는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봉 나왔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꿈틀꿈틀 대미는 그런 흐름의 음봉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5% 올랐다고 지금 조정 주니까 2%에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후에 20에서 30%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든주 지금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신문이었습니다.